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3단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등속 운동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속력의 물리학적인 정의부터 이해하고 가실게요. 속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물체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단위 시간은 보통 1초 또는 1분 또는 1시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10초 동안 40m를 이동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초에 몇 미터 이동한 거죠? 4m 이동한 거죠. 요 값이 바로 속력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초나 1분과 1시간을 1시간 같은 것을 단위 시간이라고 하고요. 요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속력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을 합니다. 다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요 공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시간과 거리가 제시된 상태에서 그 물체의 속력이 얼마냐 물어보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을 해서 답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속력과 시간이 제시가 돼요. 물체의 속력과 물체가 이동한 시간이 제시가 되고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동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어떤 시험 문제에서 물체의 속력과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제시되고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물어보면 그때는 시간은 속력 분의 이동거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모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라는 요 공식으로부터 유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라는 요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하는데 보다 쉽게 외우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시고요. 반을 가르고 한 번 더 아래쪽을 반을 갈라주십니다. 위쪽에다가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자를 쓰시고요. 아래 왼쪽에다가는 속력을 나타내는 속, 오른쪽에다가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라고 쓰시고 거속시, 거속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요 도식은 어떻게 해석하냐? 위쪽과 아래쪽 사이, 위쪽과 아래쪽 사이에는 요 분수가 숨겨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속력을 물어봤으면 시간 분의 거리라는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어떤 시험 문제에서 시간을 물어봤으면 속력 분의 거리라는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란히 쓰여진 속력과 시간 사이에는 곱하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리를 물어봤으면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력의 단위를 알려면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와 거리의 단위를 아셔야 합니다. 시간의 단위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시험 문제에서는 초예요. 초는 영어로 second. 이것을 첫자를 소문자로 요렇게 표기를 하고요. 읽을 때는 sec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말로는 초를 뜻하는 단위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시간, hour이거든요. 영어로는, 기호로는 요 소문자 h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hour라고 읽어주시고요. 우리말로는 시간을 뜻하는 단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단위로 주로 쓰이는 세크와 아우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동 거리의 단위로는 주로 미터 또는 킬로미터가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속력의 단위를 표현을 할 때는 속력이 시간 분의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요 분해도 속력의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요 분해를 속력의 단위로 쓸 때는 오른쪽으로 가셔서 분해를 약간 비스듬하게 쓰면서 요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읽을 때는 영어 퍼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 퍼의 앞쪽에는 분자에 해당하는 이동거리의 단위가 이렇게 들어가요. 미터나 킬로미터가. 퍼의 뒤쪽에는 분모에 해당하는 시간의 단위 세크 또는 아우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력의 단위를 읽을 때는 미터 퍼 세크 또는 킬로미터 퍼 아우어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또는 킬로미터 퍼 아우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속력이 계속 변하는 경우 그 물체의 평균 속력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체의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요 아래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자동차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찍었습니다. 구간은 총 4구간이 생겼네요. AB 사이 구간, BC 사이, CD 사이, 그리고 DE 사이. 각각의 구간이 모두 0.1초 소요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AB 사이 구간에 걸린 시간 0.1초를 아래 적어주겠습니다. BC 사이에도 0.1초의 시간이 지나갔고요. CD 사이에도 0.1초, DE 사이에도 0.1초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A, B 사이의 이동 거리는 0.1m, BC 사이는 0.15m, CD 사이는 0.2m, DE 사이는 0.1m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구간별 속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외웠죠? 거, 속, 시에 따르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 B 사이 구간은 시간이 0.1초, 거리는 0.1m. 자, 먼저 숫자끼리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0.1, 0.1 약분하니까 얼마가 남냐면 1이 남죠. 자, 그리고 여기 1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위들을 분자에 미터가 있고요. 분해가 있고요. 분모에 세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서 표현하냐? 요렇게 미터 퍼 세크로 바꾸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AB 사이 구간의 속력은 1m per sec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BC 사이 구간의 속력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걸린 시간은 0.1초, 이동 거리는 0.15m, 따라서 얼마냐? 1.5m per sec가 되겠습니다. CD 사이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걸린 시간 0.1초, 이동한 거리는 0.2m, 따라서 2m per sec가 나오고요. DE 사이도 계산해 볼게요. 0.1초 걸렸고요. 이동한 거리는 0.1m입니다. 따라서 1m per sec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속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속력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A에서 E까지의 평균 속력을 만약에 계산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총 걸린 시간은 0.1초씩 몇 번이냐면 4번.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은 0.4초가 되고요. 총 이동한 거리는
0.1m, 0.15m, 0.2m, 0.1m니까 0.55m가 됩니다. 자, 이거 숫자끼리 한번 약분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1.375가 나옵니다. 그리고 단위를 가지고 속력의 단위로 변환을 해보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부터 E까지 평균 속력은 1.375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에 대해서 해볼게요. 오른쪽의 두 사진은 대표적인 등속 운동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우리가 무빙 워크라고 부르는 것이죠. 무빙 워크는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와 같이 에스컬레이터 역시 요 한 층을 이동하는 데 있어 요만큼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도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요 운동을 우리는 같을 등자를 써서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면 등속 운동하는 공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 위치가 몇 미터인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0m에서 2m까지 가는데 0.1초가 걸렸다는 뜻입니다. 0.1초 간격으로 공의 운동을 위치를 기록했으니까. 자, 그리고 2m에서 4m까지 가는데도 0.1초가 걸렸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0.1초 뒤에 다음 사진이 찍혔겠죠. 다음 공의 사진이. 이때 공의 위치는 당연히 보나마나 몇 미터에 해당하냐면 6m에 해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은 등속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0.1초 후에 찍힌 마지막 사진의 위치, 공의 위치는 몇 미터에 해당할까요? 8m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 구간의 속력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구간의 속력은 걸린 시간은 0.1초고요. 0.1초 동안 공이 이동한 거리는 2m입니다. 그러면 속력값이 얼마가 나오냐? 무려 20m/s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도 속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걸린 시간은 0.1초.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위치가 2m에서 4m로 바뀌었으니까 총 몇 미터 이동했냐면 2m 이동한 거죠. 첫 번째 구간과 동일하네요. 몇 미터/s? 20m/s. 다음 구간 역시 계산해보나 마나 20m/s의 속력일 거고요. 마지막 구간 역시 계산해보나 마나 20m/s의 속력일 겁니다. 이와 같이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평균 속력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속력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나 마나 얼마냐? 바로 20m/s입니다. 왜냐? 속력이 20m/s로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그 값은 평균 속력과도 같은 겁니다. 자, 이제 밑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속 운동은 일정 시간 동안 물체의 위치 간격이 일정합니다. 두 번째, 구간별 속력이 일정하고 이는 평균 속력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등속운동 그래프를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고요. 두 번째는 속력 시간 그래프입니다. 먼저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부터 함께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X축과 Y축이 만나는 요 점에다가 원점 숫자 0을 표시해 주십시오. X축의 제목은 시간이라고 적어주시고요. Y축의 제목은 이동거리라고 적어주십시오. 처음에는 이동거리가 0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등속운동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비례해서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셔야 되냐면 이런 식의 직선형 그래프가 나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리가 요만큼 이동해 있고요. 시간이 또 지나면 그에 따라 이동거리, 위치가 요만큼 변해 있는 그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야 합니다. 자, 밑에 두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와야 하고요. 등속운동의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요 기울기 값은 속력을 나타내거든요. 왜냐하면 요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계산할 때는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 요 값으로 우리는 보통 기울기를 계산하거든요. 요 두 점 사이에 X축 변화량은 이만큼이고요. 이게 X축 변화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 변화량은 이만큼이 됩니다. 요 세로축이 Y축 변화량이 돼요. 그런데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을 계산하면 X축 변화량은 결국에 시간의 변화를 뜻하고요. Y축 변화량은 결국에 거리 변화를, 위치 변화를 뜻합니다. 따라서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을 해보게 되면 결국에 시간분의 거리가 되고요.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을 뜻하고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옆으로 넘어가서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죠. 자, 여기 X축 Y축 그 사이에 접점인 원점에 0. X축 제목은 시간, Y축 제목은 속력으로 적어주세요. 등속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니까 어떤 특정 속력 값에서 변하지 않고 일정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X축과 나란한 직선형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간에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X축과 나란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0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 그래프 아랫면의 넓이를 계산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만큼까지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아랫면의 넓이는 지금 직사각형 형태로 나오니까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해야겠죠? 자, 그런데 가로 값이 요만큼이에요. 여기가 가로. 세로 값이 요만큼이에요. 여기가 세로. 가로 값은 결국에 시간 값입니다.
세로값은 어떻게 되죠? 뭐의 값이다? 속력의 값이다. 결국에 시간과 속력을 곱해야 넓이가 나오는 거고요. 거속시 공식에 따르면 시간 곱하기 속력은 뭐와 같습니까? 거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그래프 아랫면의 넓이를 계산하면 우리는 이동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등속 운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